무명전설이 마침내 가장 잔인한 갈림길 앞에 섰다. 이제 이 무대는 더 이상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살아남을 사람과 여기서 멈출 사람을 가르는 냉혹한 분기점이다. 한때는 무명과 유명의 대결처럼 보였고 실력과 화제성의 균형으로 흘러가던 이 프로그램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무명전설은 이름값의 전쟁도 아니고 단순한 팬덤의 힘겨루기도 아니다. 지금의 무명전설은 구조가 사람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이 됐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서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두 이름이 있다. 바로 성리와 하루다.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도 오직 하나로 모인다. 과연 무명전설 준결승 판도는 성리와 하루의 양강구도로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제3의 흐름이 이 판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무명전설의 공기가 무섭게 달라진 이유는 분명하다. 참가자 개개인의 매력이나 한 번의 인상적인 무대만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팀이 흔들리면 개인도 함께 흔들리고 에이스가 무너지면 팀 전체가 함께 추락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야말로 개인전의 껍데기를 쓴 구조의 전쟁이다. 이 구간에서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리 박수를 많이 받아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 사람의 기량이 아니라 한 팀의 안정감, 한 번의 반전이 아니라 여러 회차에 걸쳐 쌓인 흐름, 한순간의 화제성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서사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의 준결승 판도는 단순한 순위표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느냐보다 누가 가장 강한 구조 안에 서 있느냐가 더 결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는 지금 무명전설이 만들어낸 가장 폭발적인 흐름의 상징이다. 하루는 단지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다. 하루는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고 무대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며 시청자가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만드는 인물이다. 특히 팀전에서 드러난 주도력은 그저 좋은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는 하루를 퍼포먼스형 강자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명서사의 결정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하루를 둘러싼 진짜 힘은 그 둘의 결합에서 나온다. 사연만 있는 참가자는 오래 버티기 어렵고 기술만 있는 참가자는 감정의 파도를 만들기 어렵다. 그런데 하루는 그 두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하루의 강세는 일시적인 반짝임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중심축 자체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움직임처럼 보인다. 무명전설이 왜 지금의 타이밍에서 이렇게 뜨거워졌는가를 묻는다면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는 분명 하루가 있다. 하지만 양강구도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그 반대편에 그만한 무게를 가진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설득력 있게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성리다. 성리는 화려하게 폭발하기보다는 단단하게 축적되는 타입이다. 눈앞의 한순간을 장악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여러 회차를 지나도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참가자다. 이 점이야말로 지금 무명전설 같은 구조 서바이벌에서 가장 무서운 강점이다. 준결승이 가까워질수록 제작진과 시청자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성리는 그 질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답하는 이름 중 하나다. 한번 크게 터지는 무대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회차에 걸쳐 팬덤, 무대 장악력, 존재감, 기대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성리는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는 단순한 상위권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현재 무명전설이 쌓아올린 서사 구조 안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얼굴 중 하나다. 성리와 하루가 양강으로 묶이는 이유는 단순히 둘 다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전진의 에너지라면 성리는 버티는 힘이다. 하루가 판을 뒤흔드는 인물이라면 성미는 판의 중심을 붙드는 인물이다. 하루가 무명전설의 새로운 기준을 들이민다면 성미는 그 기준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한 프레임 안에 넣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양강구도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구도는 단순히 점수가 비슷한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서로 다른 전략, 서로 다른 감정선을 가진 두 인물이 끝까지 함께 살아남을 때 비로소 진짜 구도가 형성된다. 지금 성리와 하루는 바로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무명전설의 무서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양강구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 구도를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이름일수록 더 혹독한 검증대에 세운다. 왜냐하면 이 무대는 개인의 완성도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팀전은 이미 판도를 갈랐고 에이스전은 남은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팀은 상위권의 자신감을 안고 더 치고 나갈 것이고 어떤 팀은 절박함을 무기로 반전을 노릴 것이다. 바로 여기서 성리와 하루의 양강구도는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예상 밖의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지키는 자리는 언제나 어렵다. 선두를 지키는 사람은 쫓는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을 짊어진다. 반대로 안정감을 상징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흔들림에도 더 큰 실망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양강이 강하다는 사실과 양강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루 쪽의 가장 큰 장점은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추진력에 있다. 하루가 포함된 흐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인물들까지 함께 살아나는 시너지를 만든다. 이는 준결승 같은 압축 구간에서 엄청난 무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는 혼자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팀의 흐름이 살아있어야 개인도 안전해지고 개인의 에너지가 강해야 팀도 다시 살아난다. 하루는 그 선순환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보인다. 무대 위에서는 속도감이 있고 화면 밖에서는 서사가 있으며 대중에게는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해진다. 매 회차가 하나의 클라이맥스로 작동할 때 이야기를 품은 퍼포머는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성리 쪽의 가장 큰 장점은 후반부에서 특히 빛나는 안정성에 있다. 서바이벌이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화려한 반전보다 완성된 얼굴에 더 눈을 돌린다. 누가 우승 무대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까? 누가 끝까지 가도 납득이 될까? 누가 마지막 승부에서 가장 덜 흔들릴까? 이런 질문들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성리 같은 유형이 유독 강해진다. 성리는 이미 여러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한순간의 화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주인공 후보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팀 구성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축에 속한다면 그 무게는 더 커진다. 결국 후반부는 감탄보다 신뢰가 강한 사람에게 열리는 문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성리는 그 신뢰를 가장 많이 끌어안은 이름 중 하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양강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바로 여기서 무명전설의 진짜 재미가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늘 어느 한순간 감성형 다크호스를 탄생시켜왔다. 중위권에 머물던 이름이 갑자기 폭발하고 안정권처럼 보이던 인물이 한 번에 밀려나는 장면은 서바이벌의 고전이지만 무명전설은 그 고전을 유난히 극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유지우 같은 인물은 바로 그런 변수를 상징한다. 점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선, 무대를 넘어 사람 자체의 시선이 쏠리게 만드는 진정성, 그리고 늦게 터질수록 더 크게 번지는 무명서사의 힘. 이런 유형은 한 번 상승 곡선을 타면
단순한 다크호스가 아니라 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인물이 된다. 시청자들이 성리와 하루의 양강 구도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유지우 같은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명전설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경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는가가 후반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이창민 라인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기술과 경험, 완성도와 안정성,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흐름은 여전히 강하다. 성리와 연결되는 축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성리의 상승세가 더욱 커질수록 이창민 라인의 존재감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 무대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전체 이미지가 크게 흔들린다. 그럴 때 경험이 있는 참가자, 무대의 호흡을 알고 관객의 반응을 읽는 참가자, 갑작스러운 압박에도 페이스를 잃지 않는 참가자는 더욱 강하게 살아남는다. 그래서 성리와 하루 양강 구도를 말할 때조차 많은 이들이 이창민 축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다. 어쩌면 이 구도는 정면으로 맞서는 둘의 싸움이 아니라 성리와 하루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세력이 어떻게 결집하는가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준결승 판도가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는 단지 상위권이 강해서가 아니다. 하위권이 약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애매하게 강한 중간지대다. 실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팬덤은 있으나 대중성이 약한 사람들, 감동은 남기지만 팀 시너지가 부족한 사람들, 혹은 기본기는 확실하지만 화면 장악력이 다소 아쉬운 사람들. 이런 참가자들은 늘 가장 잔인한 구간에 놓인다. 누구보다 잘했는데도 떨어질 수 있고 누구보다 억울한 평가를 받았다는 반응을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바로 그런 잔혹함 때문에 뜨겁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약한 사람을 솎아내는 구조가 아니라 가장 불안한 구조를 정리하는 시스템에 가깝다. 그래서 준결승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실력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계산하게 된다. 건강, 체력, 집중력, 팀 내 밸런스, 대중의 감정 흐름, 팬덤의 결집력, 무대 뒤 서사의 밀도, 그 모든 것이 순위를 흔든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성리와 하루의 양강 구도는 정말 이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와 구조적 이점이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상승의 기세를 먹고 자라는 인물이고 성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위에서 더 무거워지는 인물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후반부 서바이벌의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양강구도를 말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다만 그 양강은 철옹성 같은 고정구도가 아니라 언제든 더 뜨거워지거나 더 복잡해지거나 심지어 제3의 파동에 휩쓸릴 수 있는 유동적인 양강이다. 이 미묘한 불안정성이야말로 무명전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성리와 하루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성리를 보는 시청자는 안도와 신뢰를 느끼고 하루를 보는 시청자는 전율과 기대를 느낀다. 성리의 무대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얼굴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고 하루의 무대는 아직 더 보여줄 것이 남았다는 설렘이 있다. 서바이벌 후반부에서 이 두 감정은 모두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한쪽은 우승 후보 다운 무게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 같은 기세를 만든다. 결국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끝까지 함께 가는 장면 자체에 열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강구도는 단순한 경쟁구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드라마를 가장 크게 키우는 연료가 된다. 하지만 이 구도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함정도 있다. 첫 번째는 과부하다. 너무 많은 기대를 받는 참가자는 오히려 스스로를 짓누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고착화다. 성리는 늘 잘할 것이라는 기대, 하루는 늘 판을 흔들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 번째는
반전 피로감이다. 시청자는 언제나 새로운 얼굴을 원한다. 그래서 양강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다크호스에게 더 큰 감정이 쏠릴 수도 있다. 결국 후반부 서바이벌에서 중요한 것은 강함 그 자체가 아니라 강함을 새롭게 증명하는 방식이다. 어제의 강함을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피로를 부른다. 그래서 성리는 더 큰 완성도를 보여줘야 하고 하루는 더 설득력 있는 진화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의 양강 구도는 이미 훌륭하지만 끝까지 가려면 한 단계 더 깊은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 무명전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아무리 판도가 선명해 보여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점수와 주관적인 열광이 충돌하는 곳, 구조적 유리함과 감정적 몰입이 엇갈리는 곳, 실전 경험과 새로움의 에너지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곳, 바로 그 지점이 준결승이다. 그리고 지금 성리와 하루는 그 중심에 서 있다. 한쪽은 완성형의 무게로, 한쪽은 돌풍의 속도로, 한쪽은 이미 검증된 얼굴로, 한쪽은 계속 판을 새로 쓰는 얼굴로. 이 대조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둘을 양강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큰 순간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시청자의 다음 선택을 이끌어내느냐다. 결국 무명전설 준결승 판도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주인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금 가장 크게 호명되는 이름이 성리와 하루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리는 끝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하루는 끝까지 가야만 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무서운 힘을 가진다. 한 사람은 납득을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열광을 부른다. 후반부 경연에서 납득과 열광이 동시에 가장 크다는 것은 이미 절반 이상 승부를 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한 대답은 이렇다. 성리와 하루의 양강 구도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구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흔들리고 있다. 유지우 같은 감성형 다크호스가 한순간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고 중위권의 절박한 에이스가 판 전체의 온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의 양강은 더 매력적이다. 이미 굳어진 왕좌가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왕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명전설이 끝까지 사람들을 붙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무대는 누가 잘하는지를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을 얼굴인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다. 그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질 이름이 성리일지, 더 거세게 밀어붙일 이름이 하루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가 균열을 낼지 지금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준결승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성리와 하루는 이미 가장 뜨거운 중심이 되었고 무명전설의 다음 페이지를 결정할 가장 강력한 두 축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 판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이것은 무대 위에서 완성도를 증명해온 이름과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이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충돌의 서막이다. 그리고 그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무명전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